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드 인사이더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 피츠제랄드가 일본 시즈오카 현 앞에 인근 해상에서 바다 연근해입니다. 3만 톤급 필리핀 컨테이너선하고 부딪혔는데요. 이 이지스 함은 10,000톤이 조금 안됩니다. 3분의 1 정도인데 크기가 앞을 필리핀 컨테이너선과 앞쪽과 이지스함 옆이 부딪혔는데 이지스함이 레이더 시스템도 파괴되면서 이지스함 자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가지고 자체로 운항 능력도 많이 상실해서 매인되어 가지고 일본 미군 기지에 돌아갔습니다. 이 사고로 승무원 7명이 실종되었는데요. 그 승무원들은 다 배 속에서 사망한 채 나중에 배 수색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피츠제랄드 함이 길이가 154, 배수량이 8,315톤짜리의 나름대로 큰 구축함인데요. 이지스 함이라고 하면 제우스의 방패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200개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24개의 표적과 지상, 항공, 그 다음에 해저, 그 다음에 바다 위, 그러니까 공중, 육지, 해상, 수면 이런 어떤 목표들과 교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었으며 중장거리 요격 미사일까지도 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스함이라는 것은 그거 하나만 있으면 이 가장 미국 같은 경우에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선단을 운영할 때 항공모함이 가장 취약한 부분은 과거에는 비행기가 날아가서 공격하는 것이 2차 대전 때는 전부였지만은 이제는 항공모함을 상대로 이 요격미사일, 탄도미사일로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의 항공모함이 미사일 한 방에 끝나버릴 수도 있죠. 이런 부분들을 항공모함을 향해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포착해서 요격하는 능력을 이지스함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스함의 가장 큰 기능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항공모함을 보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해군들 같은 경우에는 항공모함으로 운영하는 나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선단, 즉 이 전투 선단을 갖다가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다르게 중요한 부분은 미국이 이지스함을 통해서 북한이 원산이나 이런 데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제일 먼저 요격하러 날아가는 것이 이지스함에서, 그러니까 일본 앞바다에 있는 이지스함에서 이 탄도미사일이 올라가 가지고 공중으로 이렇게 접어들 때 위로 SM-3라는 중장거리, 그건 장거리겠죠.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서 그것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1차 요격이 이지스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꼭 어떤 나라의 땅을 빌리거나 어떤 나라 식민지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바다 위에서 미국을 향해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초기 단계에서 이지스함에서 쌓아 올린 SM-3 미사일로 격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SM-3는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이 요격할 수 있는 고도가 수백 킬로에 최소 수백 킬로에 달하는 거죠. 가장 고공에서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SM-3 미사일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이 이 요격하는 데 성공한 GBI는 본토에서 한마디로 사드보다도 더 높은 150km, 200km, 300km, 400km 고공을 향해서 쏴 올리는 겁니다. SM-3가 실패하면 본토에서 또 중장거리 미사일을 쌓아 올리고 마지막에는 사드가 쌓아 올리고 그 밑에서는 이제 페이트리엇이 막는 이런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 이지스함이 83년부터 처음에는 순양함에 이렇게 장착이 되었는데 시스템이요. 최근에는 이제 구축함들을 통해서 이 미국을 향해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중간에서 요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의 항공모함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이지스함이 있죠.
그래서 한국의 이지스함은 이지스함에서 갖춘 레이더 탐지 체계에서 즉 북에서부터 날아오는 각종 미사일 발사나 또 그런 공격들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지스함이요, 굉장히 최근에 이 함대 전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엄청나게 그 시스템을 갖추는 비용이 비쌉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ANSPY-1이라는 이거 지금 많이 들어보셨죠? 사드 레이더와 유사한 이 레이더를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SPY-3도 장착을 하는데요. 이런 이 사드의 레이더와 유사한 레이더를 지금 이지스함에서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고 또 이지스함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요격 미사일 가격도 엄청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지스함이라는 것이 대당 구축함으로 따지면 1조가 넘는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허접한 필리핀의 고물 컨테이너선이 미국의 1조가 넘는 이 이지스 구축함을 들고 받아가지고 그 배를 갖다가 거의 파괴를 시켜버렸는데 이지스함이 입은 손해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레이더 시스템도 파괴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장착하는 이런 상황에 가야 될 건데 전체로 보면 필리핀의 벼가 이 이지스함을 포착을 하지 못하고 들어받은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하늘에서 날아오는 어떠한 목표들도 다 탐지할 수는 있다는 이지스함이 어찌하여 바다 위에서 교통사고, 즉 충돌사고가 발생했는가라는 부분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을 건데 그 부분은 이지스의 시스템 레이더를 항상 켜놓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이렇게 켜고 주로 이제 이 배 앞뒤에 주변에 이 배가 오는가를 육안으로 탐지하는 또 일반 레이더로 탐지하는 그런 어떤 기능으로 평소에는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이 피처제랄드 하면서 육안으로 이 배의 충돌을 탐지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이렇게 마비된 상태였고 또 일반적인 레이더도 제대로 이렇게 포착이 되지 못했던 상태였다는 겁니다. 안개가 낀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하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지스함은 얼마나 있느냐? 미국이 이지스함을 80여 척이나 가지고 있고요. 일본이 6척, 스페인이 5척, 노르웨이가 좀 적은 걸로 5척, 대한민국이 3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1,000톤짜리 이지스함을 3척이나 가지고 있죠. 그리고 호주가 지금 이지스함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이 유사 이지스함을 2척 이상 확보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유사 이지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지스에 들어가는 레이더 시스템들이 워낙 비싸니까 이거와 비슷한 능력을 가진 레이더를 장착하는 것을 유사 이지스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화면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지스함은 상대방의 레이더에는 또 포착이 잘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스텔스 기능과 같은 그런 어떤 이 상대방에게 포착 안 되는 이런 모양과 이런 장비들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함대를 이야기할 때 항공모함이 있고 과거에 1차 대전 때나 2차 대전 때는 전함이라고 썼죠.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전함, 또 일본의 유명한 전함들이 일본에는 야마토라고 불렀죠. 그 2차 대전 때 격침되는 그런 신화들이 있는데요. 이 전함은 덩치는 크고 속도는 느리고 화력은 좋으니까 먹잇감이 되기가 십상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전함을 만들지 않고 전함보다는 좀 크기가 작은 순양함을 갖다가 만들어서 항공모함을 보호하고 독자적으로 또 선단을 이끌도록 했는데요. 이 순양함도 좀 비효율적이다 해서 그 뒤에는 만톤보다 조금 이 안팎으로 해서 크기가 대체로 좀 작은 구축함을 이렇게 주로 시스템화해서 이 땅 위, 공중, 그리고 이 잠수함 등을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주로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이 각국의 함대의 구성은 구축함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구축함에는 기본적으로 이지스 성능을 갖추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나오는 이야기로 보면 일본의 도쿄 남서쪽의 이즈 반도 20km 해상에서요. 둘 다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힌 것도 아니고 옆을 부딪힌 것도 아니고 둘 다 도쿄 항으로 가던 중에 이 필리핀 함정이 이지스 옆을 이렇게 들고 받으면서 지금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는 새벽 2시 반쯤에 났는데 1시간쯤 뒤에 컨테이너선이 일본 해상보안본부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난 이지스함은 미 7함대 소속으로 요코스카 이 일본 미군 기지로 이렇게 거점으로 하고 있어서 일본 기지로 작전을 마치고 복귀 중이었다고 합니다. 통상적인 이 운용 중이었다 하는데 아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시하다가 이제 교대되어서 기지로 돌아가는 중이었고요. 필리핀 컨테이너선은 나고야 향을 출발해서 동경으로 가던 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새벽에 사고가 나고 그날 오후 5시에 요코스카 기지에 이지스함은 도착했고 컨테이너선은 동경의 한 선착장에 들어갔다는데요. 컨테이너선은 앞에 조금 파괴되고 이랬지 크게 이렇게 문제가 없이 자력으로 계속 항해를 해서 항구에 들어갔는데 이지스함은 예인선에 끌려서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채 기지에 그렇게 돌아왔고 배 오른쪽에는 연신 내부에서 물이 밑에서 들어와서 뿜어지는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 7함대 사령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군이 밝힌 피해 상황을 보면 배 옆구리에 큰 구멍이 나가지고 그 부근에 있는 무선실, 기계실, 승무원 지침실이 전부 침수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시설 위층에 함장실이 있었는데 이것도 크게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고로 함장도 이 중령인데 다쳤고 3명이 다치고 아래층에서 이렇게 이제 밤을 새워서 교대로 하다가 지침을 하던 이 병사들이 지침실이 들이받치는 바람에 침수되어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자, 컨테이너선에는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이 멀쩡한 모양인데요. 어떻게 미국의 최첨단 이 군함이 허접한 필리핀의 낡은 컨테이너선에 들여박혀서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느냐라는 부분에 보면 자, 이지스함이 컨테이너함에 이렇게 옆에서 뾰족한 부분으로 들여받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옆구리를 앞으로 가다가 이렇게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받은 쪽은 힘을 받고 있었고 진행 방향에서 이지스함은 옆구리를 들여받치면서 이렇게 피해가 컸는데 이런 어떤 이지스함의 옆구리는 흔히 신속한 기동력을 위해서 얇은 철판을 쓴답니다. 이지스함은 외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나 이 함포 공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방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 철갑을 두텁게 해서 방어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날렵하게 신속하게 움직이는 쪽으로 택하기 때문에 이지스함의 한마디로 방어력은 이렇게 매우 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지스함은 8,000톤인데 이 필리핀의 컨테이너선은 29,000톤이라서 한 4배까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쉽게 말하면 트럭이 승용차를 들어받았는데요. 우리가 승용차 중에 제일 비싼 람보르기니니 이런 페라리 같은 차도 한마디로 싼 덩치가 크고 4배 5배 큰 이 싼 트럭에 들여받치면 많이 부서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달릴 때나 그 능력을 발휘할 때는 좋은 차가 좋지만은 그냥 옆에서 들여받치면 아무리 비싼 것도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지스함에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수백 개의 목표를 동시에 탐지하는 고성능 레이더가 그거는 공중을 향해서 레이더를 트는 것이지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를 탐지하는 데는 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이지스함의 주된 기능이
탄도미사일 등 공중공격 탐지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지스함에서는 작전 상황이 아닐 때는 일반 배들이 사용하는 레이더를 사용하고 여러 명의 근무자가 육안으로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데 이때 뭔가는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근처에 배가 있는 거는 서로 알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배들이 옆을 지나갈 때는 이 규칙이 있는데 두 배가 직각으로 만났을 때는 위치에 따라 한쪽은 그대로 직선으로 가고 한쪽은 우회전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서로 상대방이 그러겠거니 하면서 의사소통에 이렇게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미국의 이지스함 한 대가 이렇게 거의 오랫동안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한마디로 이 색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라는데 일본을 중심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감시하는 이지스함은 미국 이지스함이 피처제랄드호를 비롯해서 7척, 일본이 이지스함 4척이 전부인데 한 척이 당분간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지스함이 다른 이지스함으로 대체될 수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 미국의 이런 이지스함의 운용에 있어서 시스템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대가 낮에 나가면 한 대가 이렇게 쉬고 또 한 대는 이 예비로 준비되어 있고 이런 로테이션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겼을 거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럴 경우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세대의 이지스함 중에 한 대 정도가 그 앞에 가서 그런 어떤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도 좀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할 수도 있을 건데요. 이 부분이 사실상 지난번에 한일 군사정보 공유 협정하고도 관계가 있는 문제지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감시하려면 한국과 일본과 미국과 일본, 미국과 또 한국과 사이에 모든 정보가 공유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 협정을 지금 여태까지 맺지 않아서 한미일 이 공동작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진정으로 동맹이라면 일본과 위안부 협정을 빨리 마무리 짓고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맺으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좌파, 야당, 북한, 중국이 그렇게 예민하게 한국한테 압박을 하면서 위안부 카드로서 이 부분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한국의 실정이었습니다. 겨우 그 협정을 맺었지만은 그 협정에 따르는 후속적인 정보 교류도 제대로 안 된 채 곧바로 협정의 후유증에 들어갔고 그 직후에 이 박근혜 탄핵 사태가 벌어지면서 현재 한국 정부는 이런 위안부 협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다시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 군사정보 공유협정이 맺어졌지만은 이것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여기에서 지금 한국은 사실상 일본과 군사정보 공유협정이 효과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얼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노무현 정권 때 미국이 어떤 정보를 줬더니만 북한에도 넘어가 있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그때 정보를 한국에 차단했는데 현재 한미 간에 예민한 문제가 벌어지고 한일 간에도 그런 상황에서 군사정보 공유협정하고는 관계없이 정보 교류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의 이지스함이 이번에 미국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대체해주는 역할을 잠시 수행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자, 중국의 제일 얄미운 언론이 황구시보인데 툭 하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협박하고 전기 충격을 가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요. 이번에 이지스함 이 사고에 대해서 미국 이지스함이 잘못했다. 미국 군함을 감히 들고 받을 배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 미국의 이지스함 사고에 대해서 영장을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미국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어려워하는데 미 해군도 이것도 잘 알고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이 미 군함이 항해를 할 때 부주의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누가 우리 배 들이받겠냐 이런 거죠.
그 아마 새벽 시간대에 선원들이 몽롱한 상태에서 자동화 설비에 더 의지해 항해를 하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충돌한 배가 필리핀이 미국 동맹국이라서 다행이지 중국이나 러시아 배였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을 거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 대형사 상선이 많이 운항하는 서태평양에서 미군함이 항해를 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 하고 제대로 염장을 질렀습니다. 이번에 이지스함에서 사망한 미 해군 병사 7명이요. 그 중에 5명이 이민자였다라는 겁니다. 한 명은 그 응옥중 후잉이라는 친구는 베트남 다낭에서 태어나서 94년에 미국에 이민 왔던 친구고 장남으로서 어머니와 세 동생을 부양하러 이렇게 왔고요. 군에 필리핀 출신도 있습니다. 23살의 카를로스 시반이라는 친구인데 4살 때 해군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왔고 그리고 상대방 들여받은 배가 필리핀 배라서 좀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게노 드글라스라는 사람은 미 해군 아버지와 일본 어머니를 둔 혼혈이고요. 지에브 마틴이라는 친구는 미 디트로이트 출신 흑인이었으나 어머니는 프랑스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 과테말라 이민자 출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서 확실하게 시민권을 부여받고 또 미국 사회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군을 많이 갑니다. 사실 한국 이 교포들 중에도 이라크 전쟁 때, 걸프 전쟁 때 참전을 함으로써 시민권을 받고 앞으로 학비 융자도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참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에 수년 동안 해외 이민자들의 입대를 독려해 왔는데요.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다음에 시민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5,000명의 이민자들이 미군에 지원했고요. 이민자 비중이 가장 높은 해군의 경우에는 13명 중 1명꼴로 이민자라고 합니다. 아마 해군에서 복무하면 그 이후에 유사한 직종에 취업하기에도 전문성이 좀 있다고 보고 해서 해군을 상당히 선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 미국의 이지스함이 필리핀 배에 바쳤는데요. 이런 하나의 조그마한 사건에서도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지스함을 3척이나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탄도 요격 미사일을 가지고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능이 그 이지스함에서 하는지 1조짜리가 넘는 우리의 이지스함은 어떤 용도로 이용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한미일 군함들과 더불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같이 이렇게 색출해서 요격하는 어떤 이런 부분의 기능을 우리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